정의롭고 품격 있고 합리적인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방송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저는 진행자 김혜승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4시는 박상수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여러분들 오시기 전부터 보수의 보물, 우리 보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던데요. 박상수 변호사님 제 곁에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보수의 보물이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제가 한 건 아니고 네. 진짜 누군가가 이렇게 글을 써주셨어요. 우리 보보 박상수 변호사님 약간 호처럼 붙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분들과 애청자분들께 정식으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상수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다른 방송을 오랜만에 네. 하고 와서 헤어를 좀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더 빛이 났나 봐요. 아, 예, 헤어를 네, 오늘 오랜만에 좀 다른 방송에 앞에 하나 있어가지고 예. 네, 어쨌든 어제 너무 우리 보수에 너무 마음 아픈 일이 좀 있었죠. 그랬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오늘도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요즘은 하루하루가 정말 너무 길다는 뭔가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하루가 한 달 같고 1년 같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심적으로 좀 지치는 게 힘이 안 나니까 사실은. 맞아요. 그런 네. 마음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래도 우리가 함께 또 힘을 내서 우리가 또 갈 길이 멀고 쟁취해야 되는 사안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보 박상수 변호사님과 함께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오늘 1시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의 이야기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이후 10시간 40분 정도 조사를 받았고 뭐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질문지를 한 200페이지 정도 공수처가 준비를 했지만 뭐 어쨌든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한 상황이고 오늘 2시부터 재조사를 하겠다고 했었다가 대통령 측에서는 조사를 거부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이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어쨌든 조사를 거부하게 되면 그냥 계속 구치소에 있는 건가요? 어때요?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형사소송법의 조금 문제점인데 네. 예를 들어 이제 되게 재밌는 현상들이 많이 있는데 구속영장이 돼서 구치소에 수감되신 분들을 네. 뭐 옛날에는 막 강제로 끌고 나와서 수사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 수감되신 분들이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 수사를 안 받겠다 하면 네. 강제로 구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인권의 문제인가요? 인권과 예, 뭐 약간 또 인권 문제기도 하고 형사소송법에 약간 흠결 같은 건데 그래서 요즘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네. 지금은 이제 체포영장 단계긴 하지만 이게 체포영장 48시간 내내 수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옛날에는 또 막 그 48시간 내내 그 막 수사실에 갖다 놓고 막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구치소에도 이렇게 가게끔 하고 그렇게 하는데 네. 문제는 이제 구치소에 간 다음에 그 인신의 자유가 있다 보니까 수사를 안 받겠다고 안 오면 그거를 강제로 데리고 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구속영장이 만약에 인용이 돼도 네. 똑같은 상황이 펼쳐져서 그런 다른 범죄자들도 마찬가지인데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인데 네. 구속이 된 다음에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사를 받으러. 그러면 체포영장을 또 칩니다. 아, 그 상황에서 또 쳐요? 네. 체포영장을 또 쳐서 체포영장의 효력이 유지되는 애는 또 인신을 또 이렇게 데리고 올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체포영장을 또 쳐서 데려오기도 하고 뭐 이러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 형사소송법에 우리끼리 이제 선수들끼리는 다 네. 아는 그건데 제가 오늘 또 이거를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체포 적부심도 내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그런 거를 많이 겪어봤지 않습니까? 우리 보수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너무너무 진행이 더디고 네. 근데 이재명 되고. 대표도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면에 있어서 잘 알거든요. 벅꾸라지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우리가 뭐 벅꾸라지라고까지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벅꾸라지는 맞죠. 이재명 대표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말을 이재명 대표의 말을 쓰려다 보니까 우리 대통령께도 또 그런 말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근데 우리 대통령도 보면 지금 현재 법이 정해놓은 모든 절차와 모든 그 어찌 보면 틈들이 있어요. 다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잘 알고 사용을 한다. 네, 지금 보면은 체포 적부심을 이제 하면은 오늘 이제 5시에 중앙지법에서 5시에 체포 적부심 심사 이제 그 심리를 합니다. 네. 심리를 하는데 또 여기는 대통령이 출석해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5시에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이 출석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서울중앙지법에 제가 보니까 요번에 그 체포적부심 배당된 판사가 네. 소준섭 판사님이시던데 소준섭 판사님은 연수원 44기니까 기수로 따지면 저보다 2기수 후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와, 이제 이런 적부심사를 하는 판사가 이제 제 후배가 이제 하는구나, 이제 기수상으로. 그러니까, 나도 이제 중견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그러네요. 하는데. 근데 네. 어쨌든 간에 그 소준섭 판사가 대통령을 신문해요. 네, 그 이제 체포영장의 적법성에 대해서 그 대통령을 이제 물론 변호인단이 옆에 오기 때문에 변호인단이 대답하는 형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고 나면 이제 잠시 그 대기 장소에 대통령은 가 계시고 네. 그런 사이에 이제 이 소준섭 판사가 체포영장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여기서 판단을 하는데 네. 이게 최종이에요. 네, 이걸로 체포영장에 대한 논란은 끝나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 소준섭 판사의 오늘 그 연수원 44기 네. 이 소준섭 판사의 이 판단이 그 최종적인 그 체포영장에 대한 논란을 끝내는 그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과연 이제 체포영장 사이에서 네. 벌어졌던 그 논란, 적어도 법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법이 정한 법적으로는 누가 불법했고 누가 적법했는지가 여기서 결론이 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 결론이 나요. 오늘. 결과에 대한 예측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좀 일각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또 변호사님도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영장 적부심에 참석 안 한다고 입장을 밝혔나 보네요. 아, 예. 그럴 수도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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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럴 수도 결과에 있습니다. 대해서는 네. 어떻게 예측을 하세요? 참석까지 안 하면 그리고 이미 서부지법에서 네. 이의신청 기각을 한 게 있어요. 아, 그랬죠. 예. 서부지법에서 이의신청 기각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 적부심은 아마 인용이 그러니까 인용이 아니라 기각이 예, 될 겁니다. 결을 같이 할 결을 같이 할 가능성이 높겠죠. 매우 높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이게 체포 적부심을 지금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한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받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미 이의 신청을 해서 기각을 받아놓은 상황이고 그 체포가 이미 또 이루어진 상황이고 기각을 받아놓고 체포가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냥 체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체포 적부심을 한다면 체포영장에 대해서 치열하게 다퉈볼 만한데 이미 서부지법에 이의 신청을 해서 기각을 받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해봐야 나중에 여기서 왜냐하면 서부지법에서 한 이의 신청 기각은 네. 이게 법에 없는 절차였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서 다투면서 또 지금 대법원에 재항고한다 그러고 네. 그에 대해서 다투면서 이 수사 자체의 위법 수사를 주장을 하기가 하는 게 그러면서 본안 판단에서 판단을 받는 게 네.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나은 판단인 것 같은데 이게 서부지법에서 이미 이의 신청 기각이 되고 그런 다음에 체포영장이 집행이 된 다음에 네. 체포 적부심 신청을 해버리면 여기서 기각이 돼버리면 이거는 법으로 정한 절차이기 때문에 체포가 적법한 체포가 되고 영장이 적법한 영장으로 확정이 되거든요. 법상 이게 확정이 돼요. 어쨌든 법원의 판결이니까. 예. 네. 결정이니까 그게 확정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거를 위법 수집 증거로 주장할 그 폭이 굉장히 좁아지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영장이 적법한 걸로 이제 법원에서 확실히 결정이 되면 네. 공무집행 방해를 했다라고 판단되는 경호처장부터 시작해서 거기까지 박종준 영향을 경호처장 주군요. 여기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체포 적부심을 왜 신청할까라는 생각이 네. 제가 드는 거예요. 그 어차피 구속영장을 어차피 내일 10시 20분 전까지 그러니까 네. 48시간 이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일 10시 20분 전까지 구속영장을 공수처에서 청구를 할 텐데 더구나 또 체포 적부심을 이번에는 서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법에다가 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앙지법이 지금 판단한다고 했어요. 네. 저는 그래서 이걸 보통 체포영장 내준 곳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서부지법으로 이송을 시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그러질 않고 그냥 중앙지법에서 판단하기로 했어요. 근데 중앙지법에서 기각이 나오게 되면 서부지법 핑계도 대기가 힘든 거예요. 아,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변론 전략으로는 별로 실익은 없는데
다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실익 하나만 딱 있다면 네. 체포 적부심을 이유로 오늘 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생긴다. 그 정도 하나는 있는데 오늘 조사는 그냥 안 가도 되거든요. 예. 그럼 왜 이랬을까요? 아니면 저는 이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체포 적부심 심사의 결과에 따라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라고 공수처가 발표를 했잖아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고. 체포영장이 만약에 여기서 네. 체포적부심이 인용돼서 네. 체포영장이 불법하다라고 인정만 받으면 베스트긴 해요. 그게 베스트긴 해요.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렇죠. 완전 네. 반전이죠, 거기서부터는. 네. 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게 되면 경찰이 불법적인 체포를 한 게 돼버립니다. 공수처도 불법적인 체포를 한 게 돼버려요. 네. 그러면 이제 법적 책임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그 저녁에 영장이 체포 적부심이 인용이 되면 대통령은 오늘 저녁에 바로 한남동으로 갑니다. 네네. 바로 한남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판단은 맞아요. 중요한 판단은 맞는데 네. 대통령께서 지금 출석도 안 한다는 게 지금 제가 댓글에 지금 나와서 제가 아직 그 뉴스까지 못 봤는데 네, 감독님 그걸 한번 확인해 주세요. 확인을 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체포 적부심 출석까지 심사에. 안 하면은 이게 인용받기가 더 힘들거든요. 오히려 인용받으려면 출석을 해야 돼요. 네, 출석해서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의 불법성에 대해서 다퉈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5시에 과연 그것이 있는지 네.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수사와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고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아직까지 뉴스에서는 뭔가 네, 내용이 확인된 건 없는데 네, 아직까지 내용에서는 네, 기사에서는 지금 확인된 게 없습니다. 네, 출석할 거라고 봅니다. 네, 출석을 저는. 아마도 이게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싶은데요. 체포적부심을 중앙지법에 걸어낸다라는 것 자체가 네. 일종의 일종의 네. 승부수긴 합니다. 승부수긴 한데 이게 인용이 되면 이 상황이 법적으로 완전히 역전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고 네. 이게 기각이 되면 그러면 사실 구속영장 부분도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하잖아요. 네. 구속영장 부분도 영장실질심사까지 간다 그런다 하더라도 구속영장이 인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러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녁이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아마도 그 2차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라는 기사하고 좀 헷갈리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네. 네, 어쨌든 5시에 체포 적부심 심사도 저희가 좀 주목해서 지켜볼 만한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공수처가 어쨌든 체포 적부심 심사의 결과를 보고 나서 영장 구속영장 청구한다고 했는데 지금 구속영장도 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공수처가 왜 이렇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한심한 것 같아요. 예, 네. 공수처는 진짜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네. 무능하기도 하지만 진짜 이거는 나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네. 무능하고 나쁘다. 왜냐하면 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 내란이라는 범죄는 이 집단이 범하는 범죄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검찰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검찰이 그 심우정 검찰총장, 그다음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런 분들이 대통령의 어떤 마지막까지 대통령과 함께 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우리나라 검찰은 지금 공수처 경찰이 이 무능한 와중에 아주 빛나게 홀로 네. 드리블을 하면서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빠르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내란 주요 혐의 종사자들에 대한 수사를 해서 구속 기소에 공소장 내용을 보면 정말 화려합니다. 화려해요. 네, 정말 화려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지금 전부 그 민주당과 소위 말하는 좌파 언론들이 그 내용들을 다 그 검찰의 네. 공소장을 기반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고 뜯고 빨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난리가 났죠. 네. 자,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구속 기소가 됐어요. 이렇게 구속 기소가 된 상황에서 공수처는 사실
뭐 하나 제대로 수사를 한 게 없습니다. 이미 검찰의 공소장은 다 넘겨받은 상황이죠. 주요 업무 종사자들의 그 수사 결과들을 다 넘겨받은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 있는 진술들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을 지금 체포할 실익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네. 대통령이 또 체포가 돼서 간 다음에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행사하고 있고. 그러면 진짜 체포해서 뭘 진술을 받을 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전 국민들한테 체포하는 모습을 그냥 공수처가 했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것도 네. 자신이 없어가지고 원칙론적으로 중앙지검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를 서부지검을 통해서 하고 네. 서부지검을 통해서 그 영장을 받은 영장을 그래서 계속 그 오늘 이제 체포 적부심에서 그 영장의 적법성 여부가 최종적으로 판단이 되겠지만 네. 아직 판단이 나온 건 아니니까 그 논란이 있는 영장을 가지고 대통령을 체포해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지금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대통령이 만약에 구속영장이 인용이 돼서 구속이 된다고 치면 네. 20일 이내에 기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검찰과 공수처가 어떻게 했냐? 공수처가 전반부 10일을 수사하고 그다음에 검찰이 후반부 10일을 그러니까 20일에서 10일씩을 그쵸. 나눠 쓰기로 했다더라고요. 예, 나눠 쓰기로 했잖아요. 네. 근데 10일 나눠 쓰기로 했는데 검찰이 마지막 후반부 10일을 수사한 다음에 검찰이 기소를 해야 돼요. 네. 근데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은 이 영장이 불법적인 영장이란 이유로 여기서 나온 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은 전부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따라 증거로 쓸 수 없다. 형사 증거로 쓸 수 없다. 증거 능력 배제를 주장을 해서 네.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이 나중에 그에 대한 부담을 누가 다 감당해야 되냐? 검찰이 감당해야 돼. 야, 그러네요. 검찰이 기소해가지고 검찰이 공소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근데 검찰이 무죄가 나오면 검찰이 그거를 다 뒤집어 써야 되는데 사실 그 뿌리는 공수처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얍삽하네요. 얍삽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너무 나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러네요. 어제 불미스러운 일이 없이 끝났으니 망정이지. 다행이에요. 예, 정말 만약에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다면 진짜 공수처의 자기 그 빚내기 하나 때문에 아무런 실익도 없어요. 이 체포는. 예, 그리고 이거 하나 때문에 이런 위험을 다른 기관들에게 끼치고 네. 거기에 동원된 경찰은 무슨 죄면 거기에 동원된 경호관들은 또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공수처는 정말 나쁘다. 저는 이번 사태가 끝나고 네. 저는 대한변협의 감사로 있을 때부터 공수처 폐지론자였는데 그때 만들 때부터 제가 반대를 하고 네. 혼자 막 그 반대하면서 나서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번 사태가 끝나면 여야가 합동으로 공수처만큼은 폐지해야 된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네, 많은 국민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연한 수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뭐 공수처에 항의 방문을 같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는 기자회견도 진행을 했던데 저는 이 기사 보면서 진짜 국민의힘이 이런 거 참 잘했다라는 생각했어요. 네, 이거는 뭐 공수처 문제에 있어서는 네. 우리 당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을 사안이고 네. 공수처의 이 무리한 체포 이와 같은 것은 정말이지 앞으로 두고두고 평가하면서 우리가 이걸 비판을 해야 되고요. 너무 많은 사람을 위험에 빠뜨렸어요. 지금. 그것도 그렇고 진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성과가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봐주면 안 돼. 성과도 없고 우리나라 혈세 너무 많이 쓰던데요.